슈퍼코리아가 농심태경을 고발했다. AI 분석. 판사, 검사, 변호사 믿지 마라. 목차. 핵심 주제. 타임라인. 1. 사건 요약. 2. 고발 사건의 개요. 3. 사건 개요. 4. 신용장 거래와 사기 사건 개요. 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사건 요약. 6. 금융정보 회신과 문제점. 7.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금융정보 회신에 관한 내용. 8. 금융정보 회신에 관한 사건 정리. 9. 피해자의 피고발인들에 의한 사기 사건 요약. 10. 사기죄 성립 이유. 11. 사기 사건의 공동정범 성립과 포괄 일죄. 12. 범죄의 개요 및 결말. 이 고발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한 상세한 기록으로 피해자가 피고발인들에 의해 사기로 인해 대규모 금액을 편취당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이 고발장 법적 조치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깨운다. 핵심 주제. 피고발인들은 신용장을 이용해 무역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발인들은 농심태경의 신용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냉동 홍고추를 수입할 것이라고 속였다. 피해자는 이 제안을 믿고 신용장 개설, 비용과 수입 대금을 송금했으나 실제로 냉동 홍고추는 수입되지 않았다. 피고발인들은 신용장 거래를 통해 피해자에게 대금을 편취했다. 피해자는 금융정보 회신 과정을 통해 피고발인들의 사기 행위를 확인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신용장 거래 정보 회신에서 피고발인들이 실제로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피해자는 여러 회신을 통해 신용장 대금이 결제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발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대금을 편취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피고발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한 사기죄를 저질렀다. 법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는 사기죄로 간주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발인들은 냉동 홍고추를 수입할 의사나 능력 없이 사기 행각을 벌였다. 피고발인들은 범행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였다.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에는 주관적인 공모와 객관적인 공동행위가 필요하다. 피고발인들 사이에서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으며 각자 특정 역할을 수행했다. 피고발인들은 냉동 홍고추 수입 사기 범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로 분담하여 협력했다. 타임라인. 1. 사건 요약. 고발 내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 고발인은 슈퍼코리아 종합물류이며 대리인은 법무법인 YK이다. 피고발인 농심태경 주식회사, 유황회사 남성유통, 안길준. 피해자는 슈퍼코리아 종합물류로, 운영자는 정태명. 피고발인들은 농심태경의 신용장을 이용해 중국산 냉동 홍고추를 수입하겠다고 속여 2012년경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편취했다. 피고발인들은 피해자에게 냉동 홍고추 수입 거래를 제안했으며 경제난에 있던 피해자는 이를 수락했다. 그래서 피고발인들은 피해자에게서 자금을 받아 불법 수입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2. 고발 사건의 개요. 3,720만 원을 국민은행 79만 837-04-003113 유 남성유통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2년 11월 1일부터 2015년 4월 3일까지 53회에 걸쳐 총 16억 112만 5,7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발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슈퍼코리아 슈퍼코리아 종합물류는 무역업을 하던 회사로 추정된다. 3. 사건 개요. 정태명은 슈퍼로지스와 슈퍼마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이성열은 슈퍼코리아의 설립자이다. 농심태경은 식품재료 제조 및 판매, 수출입 및 수입 물품 매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남성유통은 축산물 도소매 및 수입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안길준은 남성유통의 실질 운영자로서 2012년 피해자에게 신용장 거래를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밀수 관련 공익 신고로 인해 통관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안길준은 농심태경의 신용장을 빌려
냉동 홍고추를 수입하자고 권유하였다. 신용장 거래는 농심태경의 신용으로 국내 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하고 이는 중국 은행에 통지되며 중국 수출업자는 냉동 홍고추를 선적하고 대금을 선지급받는 형태였다. 4. 신용장 거래와 사기 사건 개요. 피고발인 농심태경은 한국의 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한 후 선화증권 BL을 교부받아 대금을 지급함. 농심태경은 입항된 냉동 홍고추를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관서 납부 및 통관 절차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양도함. 피고발인 안길주는 남성 유통을 운영하면서 농심태경의 신용장을 이용해 수입하도록 슈퍼코리아에게 제안함. 피해자는 안길준의 신용장 대여 제안을 받아들여 냉동 홍고추를 수입하기로 하고 대금을 남성유통에 지급함. 거래 과정에서 남성유통은 농심태경의 대금을 송금하고 냉동 홍고추의 내국 화물의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인도함. 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사건 요약. 피해자는 2015년 4월 3일까지 53회에 걸쳐 총 16억 112만 5,700원을 피고발인 남성 유통에게 송금함. 피고발인들은 신용장 거래를 통한 냉동 홍고추 수입을 약속하였으나 실제로 수입하지 않음. 피해자는 다른 형사사건 진행 중 피고발인들의 범행을 인지함. 피고발인들은 냉동 홍고추를 슈퍼마린 보세창고에 보관한다고 보고했으나 이는 허위로 드러남. 2021년 7월 피해자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으로부터 피고발인들이 신용장을 오픈하거나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음. 피해자는 피고발인들이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신용장을 오픈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회신 결과로 확인함. 6. 금융정보 회신과 문제점. 우리은행은 피해자가 요청한 수입선적 서류 결제 정보 회신에서 피고발인 농심태경이 신용장을 결제한 계좌 내역을 임의로 편집해 제출했다. 그래서 피해자는 피고발인 농심태경이 어느 계좌에서 어느 은행으로 신용장 대금을 결제했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다시 우리은행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 제공 명령을 신청했다. 그 결과 피해자는 2021년 11월 4일에 금융정보 회신을 제출받았다. 이 회신은 증 제4호 우리은행 21, 11, 4 금융정보 회신으로 명명되었다. 7.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금융정보 회신에 관한 내용. 피고발인 농심태경이 제출한 우리은행 신용장 결제 계좌는 임의로 편집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2023년 9월 25일 우리은행의 결제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4년 1월 2일과 1월 6일에 신용장 결제 금액이 지급된 내역이 없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냉동 홍고추 수입 주장 역시 거짓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은행의 금융정보 회신에서 신용장 전문 사본과 금융거래정보 회신의 결제 금액이 다르므로 무엇이 진실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신용장 개설 및 수익 거래 없이 피해자를 속여 냉동 홍고추 수입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8. 금융정보 회신에 관한 사건 정리. 우리은행은 신용장 번호, 결제 금액, 결제 일시만 편집하여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정보로는 우리은행의 계좌에서 하나은행에서 개설한 신용장 대금을 결제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피해자는 다시 하나은행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 제공 명령을 신청했다. 2023년 10월 31일 하나은행은 금융정보 회신에서 농심태경이 하나은행에서 6개의 신용장을 개설했고 결제 대금은 하나은행 계좌가 아닌 우리은행 계좌에서 외화이체를 통해 결제되었다고 통보했다. 따라서 피해자는 하나은행을 통해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우리은행을 상대로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9. 피해자의 피고발인들에 의한 사기 사건 요약. 우리은행의 금융정보 회신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외화이체한 결제 계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피고발인들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냉동 홍고추를 수입한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전달한 냉동 홍고추 수입 대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발인들은 냉동 홍고추를 수입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보세 창고에 보관 중이던 냉동 홍고추를 자신들이 수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소외 정태명이 슈퍼마린 및 슈퍼코리아를 운영하며 피고발인들을 도왔고 피해자는 정태명의 배신으로 인해 피고발인들의 거짓말에 속았다. 피고발인 농심태경은 슈퍼마린의 창고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창고비를 보낸 계좌는 피고발인 농심태경의 계좌가 아니므로 의심을 받았다. 10. 사기죄 성립 이유. 피고발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발인들은 신용장 거래를 통해 냉동 홍고추를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신용장을 대하여 냉동 홍고추를 수입할 수 있으며 홍고추 대금을 주면 수입한 홍고추를 인도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속아 남성 유통으로 냉동 홍고추 대금을 송금하였다. 피고발인들은 편취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공모 및 역할 분담을 하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공동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범죄 실행을 위한 공동행위가 필요하다고 한다. 대법원 1996년 1월 26일 판례. 11. 사기 사건의 공동정범 성립과 포괄 일죄. 공동정범의 성립에는 주관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요구된다. 공모는 피고발인들의 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관할 수 있다. 피고발인 안길주는 농심태경의 신용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냉동 고추를 수입하자고 제안했다. 피고발인 농심태경은 신용장을 통해 냉동 홍고추를 수입했고 슈퍼마린 보세 창고에 맡긴 것처럼 위장했다. 피고발인 남성 유통은 피해 금액을 받아 안길중과 농심태경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피고발인들은 역할 분담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냉동 홍고추 대금을 편취했다. 대법원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다수의 기망행위가 단일한 범위와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며 이 경우 포괄 일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12. 범죄의 개요 및 결말. 피고발인들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3일까지 총 16억 112만 5,700원을 송금받았다. 송금 기간과 범행 방법이 동일하므로 이는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 피고발인들은 농산물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장기간 냉동 홍고추 대금을 편취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부도에 이르렀고 피고발인들로 인해 횡령죄로 처벌받을 상황이었다. 이 사기 혐의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피고발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